안녕하세요. 황한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기술 전문가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에 한하여 사출 성역 및 금융에 대한 지식들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식들이 초보자용이 아니고 전문가용으로 구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로 금융기술 전문가 교육을 받은 후에 어떻게 그 지식들을 융합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현업에서 혹은 다른 다양한 금융기술사 시험이라든지 등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간략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우선 금융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출의 기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로케이트링이라든지 스프로브시, 그리고 리턴 핀, 가이드 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파팅 라인이라든지 에어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룰 때 파팅, 그 다음에 파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핀, 그 다음에 앵귤러 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사이드에 있는 언더컷 처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언더컷 처리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어떤 종류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술한 재질은 전부 이렇게 정석이 아니고 그냥 이런 재질을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용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재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로케이터링 같은 경우에는 굳이 SUJ2라든지 이런 고급 강정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단순하게 탄소강 SM45C라든지 정도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가이드 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모라든지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가소성 수지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열가소성 수지는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수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거하고 반대 수지가 뭐죠? 열경화성 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가소성 수지를 언급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아마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요 그림들이 이렇게 작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그림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결정성과 비결정성이 혼재되어 있는 반결정성 수지를 도식화시킨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서술할 때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작성하듯이, 도면을 작성하면은 세계 어느 곳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작성을 하더라도 똑같은 제품이 오듯이 항상 엔지니어들은 그림이라든지 도식화, 그래프라든지 도면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엔지니어들 간의 소통도 되고 서로 이게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동상이몽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레시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 결정성 수지, 비결정성 수지. 자, 용용되었을 때는 실타래 혹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스파게티 같이 쭉 폴리머 체인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융되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결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성 수지도 용융되었을 때는 결정이 사라진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수축이 되면서 이제 결정성 수지나 비결정성 수지가 이렇게 고화가 됩니다. 고화가 되면은 결정성 수지는 이제 고화가 됐기 때문에 결정이 생깁니다. 결정이 생기면서 고화가 되고 비결정성은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만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고화가 됩니다. 고화라는 것은 이제 식었다는 거죠. 고쳐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용융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결정이 사라진 상태라 그랬는데 비결정성은 결정이 없기 때문에 용융되었는지 고체인지 구분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결정성 시는 TG 온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TM 온도는 TM이라면 용융 온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결정성은 어때요? TM 온도는 명확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TG 온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수지를 언급할 때 PVT, 압력, 여기 P, 그 다음에 비체적입니다. 그냥 체적이 아니고 비체적. 그 다음에 온도, PVT 곡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달아 놓았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비결정성 수지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혹은 온도가 내려간다 치면은 압력이 요게 1기압 상태의 ATM 상태의 압력이라 생각하면은 이 상태로 쭉 내려가면서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이제 TG 온도, 그 다음에 결정성 온도는 이렇게 가서 낙차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결정화가 생기는 구간인데 여기에서의 TM 온도, 용융 온도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반결정성 수지는 TM 온도하고 TG 온도, 유리전이 온도가 동시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레시피는 요거는 요 형태는 비결정성, 요거는 결정성 수지에 대한 PVT 곡선입니다. 여기에서 쭉 수치, 요거는 1기압 혹은 금형내를 상상하면은 뭐 100바라든지 그 다음에 300바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녹음하다 보면은 이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녹음 도중에 노크 소리도 들리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왼쪽 거는 비결정성이고 요거는 결정성 수지입니다. 결정성 수지에서 낙차가 있는 게 바로 PVT 선도로서도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상에서 보면은 수축이 어느 것이 많게 보입니까? 누가 봐도 오른쪽 게 온도가 식으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선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비최적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성 수지가 비결정성보다 수축량도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형내압 온도가 압력이 커지면서 TG라든지 TM 온도가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BT 곡선 실제로 나타낸 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비최적은 뭡니까? 단위 자체가 단위 중량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최적을 단위 중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밀도가 됩니다. 밀도. 예, 이 값들이 거꾸로 하면은 밀도가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용융되었을 때 밀도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화되었을 때 밀도도 볼 수 있는 게 PBT 선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가소성 수지하고 열가소성 수지에서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수지의 수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E, PP, POM, PET, PBT, PA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성 수지. 비결정성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쓰는 PMMA, 아크릴 수지라든지 ABS, 그 다음에 PS, P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결정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수지가 있고 엔지니어링 수지가 있고 슈퍼 엔지니어링 수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하이 퍼포먼스 플라스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초기에 폴리머 수지는 어떻습니까?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점점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요구 조건이 가혹한 곳에도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구 조건이 가혹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사용하는 환경의 온도가 높다든지 사용하는 환경의 인장 강도라든지 압축 강도라든지 강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수지가 계속 발전이 되어 갔습니다. 위로 온도를 하면은 100도에서 150도 사이를 보통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150도 이상에서는 슈퍼 엔지니어링 100도 이하에서는 범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도 150도라는 것은 용융 온도가 아니고 사용 환경입니다. 즉 100도 150도 사이에 사용했을 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하면은 변형이라든지 다른 요인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물론 이런 수지에다가 이거 필러 같은 거 강화제를 넣으면은 글라스 파이버라든지 카본 파이버라든지 타크라든지 넣으면은 강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 화합물. 죄송합니다. 또 학생이 들어와갖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체계도를 하나 안 보고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되죠. 플라스틱이 있으면은 열경화성, 열가소성. 열가소성 중에는 범용 엔지니어링, 슈퍼 엔지니어링이 있고 여기에 속하는 비결정, 결정 이런 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쭉 안다는 것은 나중에 열가소성에 관한 어떠한 문제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한 지식들을 잘 융합하고 버무려 가지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가소성 수지 두 번째 장을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공성형 혹은 스더모포밍 열성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결정성 수지가 좋은지 비결정성 수지가 좋을까 했을 때는 비결정성 수지가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책받침 같은 소재를 어떤 여러 가에서 어느 정도 유동이 아니고 항복응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진공축 빨아당길 때 결정성 수지는 어때요? 이 급격한 일이 경사가 있잖아. 용용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결정 수지가 유리하다. 그 다음 압출할 때는 뭐 둘 다 되긴 됩니다. 그래도 비결정성 수지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사출은 뭐 괜찮습니다. 둘 다. 이런 것들로 레시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 열량계를 가지고 시차 주사 열량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고 재료를 테스트해 보면은 Y축이 이제 흡열 열을 흡수한다는 거고 열을 방출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프를 쭉 살펴보면은 쭉 가다가 갑자기 흡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게 TG.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다가 이제 결정화가 시작하는 결정화 온도가 이렇게 여기는 발열을 합니다. 발열.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흡열을 통해서 용융 온도 TM 온도가 존재하고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경화 온도가 있습니다. 크로스 링킹. 자, 보통 우리가 열경화성 수지를 예를 들어서 실리콘 수지라든지 러버라든지 일반 고무 같은 걸 경화성 수지를 성형할 때는 높은 온도에서 뭐 160도, 170도 이상에서 검역의 열을 가해서 큐어링, 즉 가교 결합을 시킵니다. 크로스 링킹을 시키는 작업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로 또 설명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블로우 성형할 때 페트병. 자, 페트병은 PET라는 수지를 갖고 있죠. PET 수지는 결정성 수지입니다. 결정성 수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불투명의 성격이 있습니다. 불투명. 그런데 여러분들 페트병을 보면은 투명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불투명은 기본적으로 결정화가 생기면서 불투명이 생기는데 자, PET의 사출 조건을 보면은 한 280도 이상의 용융 온도 결정성 수지입니다. 올려가지고 고화할 때는 급냉을 시켜줍니다. 급냉을 굉장히 빨리 TG 온도 이하로 급냉을 시켜버리면은 미처 결정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결정이. 그렇게 해서 투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출하고 난 프리폼 있지. 프리폼.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성형형 공정의 이전 공정은 전부 프리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 블로우 성형에서는 페리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같은 경우를 성형할 때도 온도를 TG 온도 이하로 가열해서 블로우 성형을 합니다. 만약에 TG 온도 이상으로 하면은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PT 수지는 뭐 90도에서 110도 정도로 할로겐 램프 등으로 가열해서 성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시피는 뭐냐 하면은 결정화도 결정성 수지는 결정이 얼마나 전체 볼륨에서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고 있나에 따라서 결정화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량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분자량이라고 하면은 매크로모레큘러라고 하는데 폴리머는 중합체고 고분자라고 하면은 보통 뭐 1만 이상을 보통 고분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고분자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생활에서 어떤 고무라든지 안 그러면 플라스틱 부품들이 딱딱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고분자라는 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Y축의 결정화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량이 많을수록 보면은 딱딱한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크더라도 결정화도가 작아지면은 약간 소프트한 플라스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화도가 크더라도 분자량이 작아지면은 브리틀한 왁스, 잘 부서지는 왁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을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열가소성 수지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요 그림은 책에 다 나오겠지만 보셔도 알겠지만은 이거는 TPE라는 게 있습니다. TPE 그러니까 Thermoplastic Elastomer. 보통은 고무 종류가 스테모셋인데 열경화성인데 열가소성 탄성체 TPE 혹은 TPV라는 거 있죠. 볼커나이제이션 하는 거 하듯이 그런 것들은 약간 탄성체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말랑말랑하냐 하면은 여기에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부분이 이렇게 공존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말랑말랑한 고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PVT 곡선을 가지고 약간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 자 어때요? PVT 곡선은 요 압력이고 그 다음에 비체적이고 온도인데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것 여기서 알 수 없는 게 냉각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냉각하는지 늦게 냉각하는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냉각 속도를 다르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PVT 선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압력에 대해서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느릴 때가 이렇다면은 빠를 때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어때요? 여기에 형내압 곡선을 이렇게 쭉 그려서 이렇게 쭉 해서 이 차이가 비최적의 최적 수축량의 차이인데 여러분들 사출하다 보면 어때요?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수축량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이유를 PVT 선도에서 형내압 곡선 갖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이제 비결정성 수지하고 결정성 수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약간 보면은 녹는 점이 존재한다. 결정성 수지, 비결정성, 녹는 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리전이온도 존재한다. 유리전이온도를 명확하다라고 말을 좀 바꾸는 거 좋아요. 결정성은 TM이 명확하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반결정성은 TG하고 TM이 다 존재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결정성 수지하고 비결정성 수지를 비교하시면 이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PVT 선도의 결정성 수지 이렇게 비결정성 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성 수지는 이렇게 되는 걸 다 동시에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PBT 선들을 통해서 결정성 수지하고 비결정성 수지 의 수축량도 어때요? PBT 선도에서 보면은 이게 낙차가 크죠. 크다는 말은 형내학 곡선을 쭉 그렸을 때 최적 수축량이 크다는 거지. 크기 때문에 결정성 수지의 성형 수축률이 비결정성보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레시피 중에 열가소성 수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가끔 보면은 결정성 플라스틱에서 결정화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본 결정성 수지하고 비결정성 수지의 차이점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을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보통 동영상은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사이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들으시는 분들이 부담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1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